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가공사 대금의 성립 요건, 그 구체적인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추가공사 대금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이제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추가공사 대금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 또 추가공사 대금 요청을 받은 발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살펴봐야 추가공사 대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공사도급 계약을 내역 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총액 계약으로 했는지, 요 두 가지, 크게 공사도급 계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내역 계약은 말 그대로 그 설계 도면에서 각 공정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또 그 단가를 조사해서 그 비용을 계산하면서 노무비까지 계산을 해서 총 공사 대금을 산출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를 이제 내역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역 계약으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추가 공사 대금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내역서하고 추가 공사 대금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게 추가 공사 대금이다, 아니다, 이게 비교적 쉽게 판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총액 계약은 이런 구체적인 내역서 없이 평당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추가 공사 대금 요청이 왔을 때 요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청을 받은 발주자 입장에서도 볼 때 이 구체적인 어떤 비교 대상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역 계약처럼 그 각 공정별로 수량, 단가, 노무비까지 산출했을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정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추가공사 대금이 이제 정당화되는 것인데, 총액 계약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추가공사 대금을 이제 그 시공업자가 요청을 하고 발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려면 할 수 없이 공사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설계도면, 아마 이건 허가도면이 대부분 될 텐데, 이 허가도면하고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서 추가공사 대금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추가공사 대금의 진위 여부를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통상적인 공사 범위, 가령 이제 20평 규모의 단독주택 공사를 계약을 하고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게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것이죠. 20평 규모의 주택의 경우에 화장실 하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화장실 2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그냥 거실에다가 하나만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적어도 거실에 하나, 안방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통상적인 공사 범위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원래는 이제 거실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가 시공업자가 안방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이게 추가공사 대금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 통상적인 공사 범위를 조사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내용은,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그게 용도가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창고 또는 주차장이든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지질 조사를 하고 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비를 산출하는 그런 내역 계약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땅 속은 파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 총액 계약이든 내역 계약이든 그 지하청의 경우에는 그 일단은 그 이제 지질 조사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 그냥 토사인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면서 실제 땅을 파봤을 때 그 암반이나 뭐 큰 암석이 나온다든가 할 경우는 새롭게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절충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 지하청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내역 계약이라 해가지고 공사 대금 정액이 없다, 정감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가 공사 대금이 현장에서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추가 공사 대금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